한여름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은행, 정확하게는 곧들이들을 위한 송산타의 프레젠트입니다. 안녕. 얘들아, 니네들 그 모의고사 작년도 거 기출문제 정리한 거 받았지? 총 158문제. 에 해당하는 문항을 좀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차곡차곡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좀 어렵고, 또 한국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솔직히 손해거든. 니네들 그 시간에 다른 거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아. 그래서, 한국사는 편하게,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고, 육모에서 너무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구모도 되고, 그냥 수능 전날에 편하게 볼 수 있게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씩 강의를 올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한국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까먹었을 테니까 조금 개관을 하기 위한 영상으로 지금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한국사라는 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합쳐져 있었어. 그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하니까 좀 웃기겠지만 사실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니네가 그랬었나? 이러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지? 찔리지? 그지? 응, 그래. 아주 그냥, 그래. 아무튼, 근대사 이전과 근대사 이후란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나누는 건 우리가 보통은 전근대사는 선사시대 플러스 고대 플러스 고려 플러스 조선까지라고 보통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근현대사는 흥선대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구한말과 그리고 1910년부터 국권을 피탈당했었던 일제강점기 그리고 지금의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까지를 아울러서 근현대사라고 정리를 하지. 자, 수능 한국사는 전근대사 10문제, 근현대사 10문제 이렇게 해서 반반 나와. 그래서 공부도 그냥 반반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근현대사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마다 공부해 놓고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컨텐츠는 굳이 구성하면 이렇게 구성하는데 뭐 딱 봐도 굉장히 그냥 어거지로 영어 쓴 거 보이지? 아무튼 산타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는 노력이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선사와 고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선사와 고대 부분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니네 다 기억해. 1번 문제에 무조건 선사시대 하나 나올 거고 고대에서는 삼국과 남북국이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기껏해야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선사 고대 합쳐서 기껏해야 세 문제, 최대 많이 나와봤자 세네 문제야. 자, 그러면 선사 고대 부분 시작해 볼까요? 자, 2018년 고3 모의고사 및 2018년 2019년 수능 문항 모음집입니다. 자, 페이지는 1페이지고요. 자, 먼저 선사시대 시작하기 전에 흐름 잡기 좀 먼저 볼게. 얘들아, 흐름을 잡으려고 일부러 연표를 넣어놨어. 그래, 연표를 보시면 먼저 한국사의 시작은 석기시대가 있는 선사시대부터 시작이지. 그래서 우리가 금속시대까지를 우리가 그냥 원래 이때는 선사가 아니지만 선사라고 우리가 묶어서 얘기했던 것 같아. 구신고연. 그래서 구신청철하고 정리를 할 수 있죠. 구신청철 다 합쳐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대국가 들어갑니다. 고대국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삼국, 고백신, 삼국시대와 플러스 고백신 중에서 누가 통일했니? 신라가 통일했지. 신라. 통일된 신라와 위쪽엔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를 합쳐서 우리가 고대라고 얘기를 하지. 요 고대에서 합쳐봤자 두 문제 나와. 그럼 얘네 둘 합쳐서 지금 세 문제짜리지? 자, 중세 들어갈게. 중세 시대인데 중세 시대는 보통 고려이죠. 고려만 중세로 보면 되는데 보통 이 고려에서는 세 문제 정도 나와. 요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도합 6문제 나왔어. 자, 그럼 전근대까지 10문제 나오니까 4문제 남은 거지. 4문제는 다 조선에서 나오겠죠? 보통은 이 정도로 나오고요. 전후기가. 그래서 뭐 양나는 조선 전기를 우선 넣어놓고 봤을 때 이런 경우에 해서 총 10문제가 전근대사에서 나온다. 그러면 근현대사에서 또 10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10문제의 배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근대는 보통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이렇게 해서 나누죠. 이 대한제국기가 바로 우리가 구한말하고 부르던 그 시기고 구한말. 그리고 현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대한제국 그러니까 구한말에 3,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4, 그리고 현대에 3 이렇게 해서 10문제가 보통 나와. 그래서 이런 비중으로 두고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한국사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떠올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선사시대였어, 그지? 선사시대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구, 신, 청, 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구석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렵지 않아. 우리 왜 주먹도끼, 주먹도끼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지? 너무 잘 그렸지? 그리고 뭐 채집하거나 사냥을 했거나 뭐 이동생활했다, 동굴에 살았다, 막집에 살았다 이런 거 생각하면 돼. 부족한 애들, 뗀석기 사용했던 애들. 신석기는 어땠어? 신석기 때는 빗살무늬 토기, 그지? 그리고 농사를 이제부터 시작을 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가락바퀴 이용해서 요 가락바퀴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지? 아, 진짜 그림 잘 그리지 않습니까? 이 가락바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직조 생활을 했었다는 거, 옷 입는 거, 옷 만들어 입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청동기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보통. 그래서 청동기가 나올 확률이 큰데, 청동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그래, 비파형 동검 요거 있잖아. 그지? 비파형 동검, 또 고인돌. 그지? 뭐 가끔 가다 농경기구인 반달 돌칼까지 좀 나오는 편이고 보통 계급사회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뭐 지배자인 군장이 활동했다는 거 이런 정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철기는 어땠을까?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지만 선지에선 좀 나올 수 있어. 가끔 만약에 나온다면 명도전 정도 그리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쭉 순서대로 발전해 왔었고요. 계급이 발생했던 청동기 시절 농사가 시작됐던 신석기 혁명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벼농사는 청동기 때였던 거.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셨으면 됐었던 거야. 너무 쉬웠어. 자, 1번 9월 모평 1번이었는데 요거 뗀석기 얘기 나오지 주먹도끼 얘기 나왔다. 그럼 답은 뭐야? 구석기 채집과 사냥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했다는 거 5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구석기 역시 연천 전국류 유적도 나왔고 주먹도끼 딱 나와버리지. 그지? 사냥과 채집했던 뗀석기 그러면 답은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자, 잠깐 여기에서 2번에서 우리 선지 체크 한번 해볼게. 고인돌을 축조했다. 이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야? 청동기구. 민무늬토기? 청동기구. 비파형동검? 청동기구. 철제농기구? 철기구. 이런 식으로 얘들아 모의고사 풀고 난 다음에 선지 하나씩 이게 어떤 시대 얘기고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를 정리해 놓는 습관 좀 들였으면 좋겠어.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수업에서건 어떤 과목에서건 모의고사 문항만큼 모의고사 선지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왜?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 낼 때 모의고사 보거든. 이것만큼 오류 없는 게 없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이의 신청의 가장 약한 게 바로 모의고사니까. 이해가니? 자, 그럼 다시 3번은요. 3D 프린터 얘기 나오면서 토기 얘기 나오네. 비파형 동검이잖아. 요거는 신석기죠. 신석기 가락바퀴로 실 만들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이쪽의 문항도 쭉쭉 풀면 돼. 어렵지 않지? 1번은 무조건 선사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쉬워. 이 선지만 계속 반복될 거야.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고인돌 나왔으니까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5번에 자, 반달돌칼 나오지. 고인돌, 군장 나오지. 청동기, 비파형 동검. 그지? 선지가 딱 똑같지? 자, 6번도 그래. 고인돌이 축조됐지. 비파형 동검, 갑자기. 반달돌칼. 미안. 7번 얘기하자. 7번도 비파형 동검, 미송인식토기 다 나오네. 고인돌 축조했다. 청동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8번 보자. 8번 역시 반달돌칼, 고인돌 나왔네. 청동기겠지?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 그러고 보니까 답들이 계속 비파형 동검이 나오지? 선사시대 문항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너무 쉬우니까 절대. 알았지? 자, 그 다음으로 짜잔 3쪽이야. 고대 좀 가볼게. 고대 삼국시대거든.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남북국 시대가 뒤쪽에 있겠지. 여기 6쪽의 남북국 시대까지 합쳐서 우리는 고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자, 고대 삼국시대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마다 이렇게 각각 왕들의 업적이 좀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왕들을 좀 찝어볼게.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우선 그래서 왕부터 찝어보자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니네 다 아는 왕들 기억하면 돼. 광개토대왕, 또 장수왕, 그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 수당이랑 싸웠던 거. 고구려가 수당이랑 싸워가지고 세웠던 장성, 천리, 장성까지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광개토대왕의 업적 뭐가 있을까? 니네 다 아는 건데. 뭐 신라의 도움
도움 요청을 받아서 광개토 대학릉비에 있던데요. 신라의 도움 요청을 받아서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구를 격퇴해줬었다. 그 과정에서 금관가야가 약해졌었고 신라에 대한 그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걸 증명하는 호우명 그릇 같은 것도 있었지. 장수왕은 어땠을까?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는 남진 정책을 추진했었고 평양으로 천도를 했었고 심지어 한성을 먹었지. 네, 여기까지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백제 가볼게요. 백제는 어땠을까요? 백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왕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니까 근초고왕 좀 기억해보고 또 은근히 무령왕이 성지로 많이 나와. 그리고 성왕까지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잖아. 가끔씩 나오는 선지긴 한데 은근히 꽤 나오니까 알아뒀으면 좋겠어. 마한을 이때 완전히 정복을 하고 백제가 명실공히 당시 마한 지역의 최고봉이 돼.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로 아예 딱 우뚝 서게 되고 무령왕 같은 경우는 22담로가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하나 더 얘의 무덤이 있잖아. 벽돌 무덤. 너무 잘 그렸지? 여기 해태 이렇게 있고 무령왕릉. 자, 그래서 무령왕릉까지 좀 기억해두면 좋고 이거 벽돌무덤이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었지. 남조 양나라. 성왕 같은 경우는 어땠었냐면 성왕 때 한성 유역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서 누구랑 손을 합쳤었어? 신라의 진흥왕이랑 손을 합쳤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왔었는데 진흥왕이 뒤통수 치잖아, 성왕. 그래가지고 관산선 정투라는 전투에서 죽게 되지. 그 성왕인데 성왕은 나라를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죠. 두 왕답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왕인데 사비로 천도를 했었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던 그 왕이야. 그래서 성왕이 만약에 진흥왕과 동시대가 아니었다면 중흥에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지. 자, 마지막으로 신라에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왕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진흥왕이죠. 전성기를 국가했던 진흥왕. 화랑도를 개편했고요.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었고 한성 유역을 장악했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순수비로 남겼던 사람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고백신의 좀 굵직굵직한 왕들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 말고도 좀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 꽤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들을 알게 되면은 선지에서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기억해 두면 돼. 우리가 뒤에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별 업적뿐만 아니라 통일전쟁이 간혹가다 나올 수 있어. 삼국의 통일전쟁 정도인데 어렵지 않죠. 백제랑 싸웠던 황산벌 전투 정도 기억해 두면 좋고 계백 장군이 이때 활약을 했었죠. 신라에서는 김유신 장군. 그 백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투였잖아. 황산벌 전투. 누가 이겼니? 신라가 이겼니?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당 연합군이 이겼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당 전쟁도 좀 가끔 나와.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였던 걸 쭉 물리쳤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운동이 한 두어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부흥운동은 어렵지 않아. 그냥 예를 들면은 흑지상지 이런 애들 다 보여주고 얘네들이 뭐 했어? 부흥운동 요게 답이야. 요 정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통일전쟁 말고 신라, 그러니까 통일 이전의 고대의 사회, 경제, 문화 정도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신라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골품제가 심심찮게 나왔었어. 또 화랑도, 국가 조직으로 활용했었던 화랑도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문화 부분에서 일본에 전해준 문화가 있었거든. 그리고 일본에 전해준 문화 백제 금동 대양료라든지 또 수산리 고분벽화가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 줬다는 거 아니면은 가야의 토기들이 일본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 이런 것 정도도 가끔씩 한 문제씩 나올 때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일본으로 갔던 고대의 문화 정도는 좀 기억해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도교의 영향을 받았던 문화재는 두세 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삼국시대 때 도교의 영향을 보여주는 거 백제 금동대양로 그리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고분들에 있었던 사신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고대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날 거니까 기출문제, 기출선지 같이 보면서 떠올려보자. 자, 9번 볼게. 자,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거든. 요거 나라 어느 나라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배감성 나오는데 요거 천리장성이야. 천리장성 요동시대 때 천리장성
요동시대대. 요동부터 시작했던 천리장성. 고구려의 천리장성인데, 그래서 답은 요거.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요거거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야. 요게 수능에 나왔던 문항인데 많이 틀렸었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진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요 부분이 떠오르지 않았던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거야. 이 기회에 조금 알아놔. 생각보다 낙랑군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고구려 미천왕 때야. 이게 호동왕자 낙랑공주 그때거든? 자명고 막 둥둥둥둥 두드리고 막 이때잖아.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좋아할 것 같고요. 광개토대왕 나왔습니다. 왕이 보병과 기병을 보내 신라를 구원한 얘기죠. 자, 요 얘기 요거 때문에 금강가야가 쇠퇴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요거를 알려주는 유물 호우명 그릇 기억해두면 돼. 11번. 자,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가 물어봤는데 백제 한성을 포위했다잖아. 얘가 이거 누굴까요? 고구려예요. 고구려왕 장수왕 때죠. 자,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했었죠. 자, 여기에서 잠깐만 선지를 좀 분석해 볼까? 우산국 정복한 거 언제냐면 신라 지증왕이고요. 훈민정음 반포 세종이고요. 초계문신제 정조입니다. 얘네 둘 다 조선왕이야. 그리고 규장각도 정조. 그래서 이렇게 조선이랑 엮을 때까지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조선이나 고려의 왕들의 업적과 비교할 때도 되게 많아. 그래서 왕별 업적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12번 갈게. 진흥왕이야. 거칠부한테 모여서 국사편찬하고요. 관산성 공격했던 왕이래네. 자, 그 진흥왕 한강 유역 차지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이요. 자, 보시면은 지린성에 있는 왕릉비 광개토 대왕릉비고요. 광개토 대왕이 보병과 기병을 보냈대네. 신라를 도왔다는 거죠. 그러면 관은 고구려, 나는 신라네.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를 보면 되는데 수도 평양을 옮긴 거 고구려 맞잖아. 그래서 1번이고요. 노비왕거법 실시한 건 고려의 광종이고요. 균역법 실시한 건 조선의 영조이고요. 22담로 아까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은근 나와. 이거 백제의 무령왕 그리고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된 건 신라가 당연히 아니겠지. 고구려 백제죠. 그 다음 14번이요. 시간순으로 정리한 삼국의 경쟁 나오네.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 나오는데 남진정책 평양천도 한강유역 일부 되찾아. 요 사이엔 뭐 있겠니? 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요때는 누가 봐도 우선은 뺏겨야겠죠. 한성을.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에게 한성을 함락당하고 한강유역을 빼앗긴. 고구려가 함락을 한 경우가 들어와야 한강유역을 찾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15번 들어갈게. 자괴장수 이근행 매초성. 그러니까 매소성 기벌포 얘기 나오네. 나당전쟁이겠죠? 답은 1번. 너무 쉽게 나왔는데 가끔씩 이렇게 조금 사람을 헷갈리게 낼 만한 부분에서 나올 때가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면 돼. 16번이요. 가나 사건 사이에 있던 시기래. 너무 쉬워요. 소부리성에 뭐 얘기가 나와서 의장이 항복을 했는데 보장왕을 사로잡았대.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알아둬야 돼. 보장왕 고구려의 왕이죠. 고구려 멸망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백제 멸망하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겠니?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가 돼야지. 그래서 흑치상지. 이런 경우에는 얘들아 나머지 선지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닌 게 나와. 그래서 최승로 고려죠. 장보고 여기 갑자기 왜 그게 통일신라 얘기인데 홍경래 이거 조선 후기죠. 대조영 발해 얘기잖아.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사이엔 당연히 백제 부흥운동이 나와야 되는 거야. 흑치상지를 찾아내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면 되고요. 17번 갈게.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사경문 기껏해야 한 번 몇 번씩 나오는 건데 요거 신라 얘기죠. 황룡사 구축 목탑이고요. 요거 이 신라는 뭐를 했냐? 화백회의가 있었다. 기억해 두면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 다음 18번이야. 한국에 고분 나와 있었어요.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던 양식 나오네. 아이고 딱 봐도 알겠죠. 뭐야? 무령 왕릉.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고대에 대한 2018년도 기출은 끝났고 그 다음 남북국 들어가 보자. 남북국. 자, 남북국은요. 신라와 발해의 이야기잖아. 그지? 신라와 발해의 이야기인데 통일신라에서는 여러분들 뭐 사실은 통신에서는 가끔씩 제도가 나올 때가 있어. 뭐 신문왕 얘기하면서 신문왕의 제도 뭐 구주 오서경이라든지 뭐 구서당 십정이라든지 뭐 요 정도 나오면 요 정도 그때보다는 사실 더 많이 나오는 거는 하대야. 하대.
신라 하대의 동요. 진골귀족의 왕위 쟁탈전인 김원창의 난이나 뭐 장보고의 난, 요 시대를 알아보는 것 정도? 아니면은 원종과 애노의 난과 같은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는 것, 적고적의 난이나, 그리고 육두품과 호족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육두품은 그 성격이 바뀐 거지. 그리고 호족이라는 지방 세력이 등장했다는 거, 선종 유행한 거, 풍수지리설 유행한 거, 이런 신라 하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면 충분해. 그 다음, 발해 같은 경우는 어떠하냐? 자, 발해는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발해의 왕들은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 뭐, 어렵지는 않게 나올 거예요. 건국했던 대조영이나 고왕, 그리고 문왕, 무왕 정도에만 좀 알아두면 되는데, 어이구, 헷갈렸네? 무왕이 더 뒤겠죠? 자, 무왕 같은 경우는 뭐 산둥만도 공격한 거, 정문유를 보내서 산둥만도 공격하는 쌈딱이었다는 거 알아두면 된다면, 문왕 같은 경우는 어떠했냐? 뭐, 문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당나라랑 친선관계로 돌아서게 되고, 신라도를 개성해서 신라랑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왕별 업적 같은 것도 조금 어렵진 않지만 한 번쯤은 읽어놓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했었다는 것. 이걸 이제 문화적인 증거들 있잖아. 뭐 발해 석등, 뭐 정확하게 발해 석등은 이제 당나라 거지. 그다음에 뭐 이불병자상이라든지 정해공주묘, 뭐 모주림 천장이라든지 요 정도는 좀 눈에 익혀놓고 가면 좋고요. 그리고 뭐 신라도 신라랑 같이 교류했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해. 왜? 그게 우리나라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해 요 정도 기억했다면 그 다음에는 문화인데 남북국 문화는요. 뭐 원효나 의상 그 이상 나오긴 조금 어려워요. 뭐 해봤자 해심 정도? 해심이란다. 해초 정도? 그래서 원효 같은 경우는 뭐 아미타 신앙이라든지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앙에 휩썼던 사람이잖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사 이거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다 나무아미탑을 하면은 아미타불이 막 너희들의 말을 다 들어줄 것이냐 막 이래가지고 대중에게 크게 다가가는 우리는 대중의 편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의 대중앙에 힘썼던 사람이라 그랬잖아. 하나 더 또 화쟁사상 같은 경우도 있죠. 화쟁사상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불교가 막 여기저기 어지러져가지고 지네끼리 통합 못하고 이래가지고 대립하고 있으니까 화쟁사상을 갖고 와가지고 야 다 부처님의 뜻은 다 하나의 뜻에서 출발하느니 라면서 얘기해가지고 그 대립되어 있었던 불교 종파들을 다 통합하려고 했었다는 거. 또 의상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부석사 만들었었던 거. 그 원효랑 의상이랑 같이 당나라로 유학 가는 길에 이제 의상은 당나라 유학까지 하고 왔다는 거. 뭐 그리고 얘는 이제 화엄족 이제 뭐 화엄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일찍다 다지기를 해가지고 원흉사 뭐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치는 사상을 가져왔다든지 이 정도. 그리고 해초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하자 왕호 천축국전이라 그래서 서역을 다녀온 기행문을 썼었죠. 그래서 요 정도만 또 떠올리셔도 뭐 충분히 만북국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도 한번 볼게요. 발해입니다. 첫 번째 석등 나와 있었네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상경성 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 나와 있고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자, 그래서 답은요, 너무 쉬웠어. 신라도를 통해 신라와 교류하였다. 문제는 조금 어렵게 보더라도 발해라는 걸 충분히 알아낼 수 있었고, 발해라는 것만 알면 선진 너무 쉽다 그랬지. 노비안거법 고려 광종이고요. 국호 남부여로 바꿨던 거, 신라의, 그지, 신라랜다 미안해. 백제의 성왕이었다는 거. 상수리 제도는요, 네, 고구려 태조입니다. 미쳤구나. 고려 태조를 미쳤구나. 미안해. 상수리 제도는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그지? 그리고, 뭐였어? 기인제도에 전신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지방 세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했었다는 거. 전민면정도감 고려고요. 공민왕 때입니다. 고려 후기죠? 신돈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건의를 받아서 만들었었던 거고요. 건문세족을 약화시키는 목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 20번 들어갈까? 20번 발해.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경시 부부 62주 요거 발해 지방통치제도다. 그지? 그리고 장문유를 보내서 둔주를 공격했다. 이게 산동만도고요. 그래서 무왕 얘기하는 거예요. 대무예.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요걸 보면서 발해라는 걸 꼭 갖고 와야 돼. 그래서 답이 뭐냐면 대조영이 건국한대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했었던 이불병자상을 보여주고 있죠. 대조영에 의해서 건국된 발해 이야기였다. 자, 신라 하대 가볼까? 자, 요거. 자,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인데, 낭해화상의 이거인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 진골귀족의 왕위쟁탈전하고 얘기하고 있거든. 요거 최치원 얘기야. 최치원이 쓴 글이거든. 그래서 요 시기는 어쨌든 신라 하대야.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는 것만 알면 그만이었던 문제고, 23번 볼게요. 23번. 다음 자료에 상황이 나타날 때 진성여왕 딱 나와도 신라 하대고요. 사벌주에서 원종애노가 반란 일으켰대. 신라 하대. 답은요. 신라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육두품 지식인의 이야기. 얘네들이 얼마나 좌절하게 되는지 또 기억하는 거 되죠. 역시 최치원 떠올리시면 돼요. 신라 하대의 최치원. 그 다음에 밑줄 친 그라고 얘기가 나오네. 소송거사 설총 나왔어. 설총 아빠고요. 나무아미탑을 외우게 했던 거. 이거 원효거든. 원효 누군 말을 보면 될까? 화쟁을 주장하고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선사와 고대시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이강은 고려와 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행복과 기쁨만 가득하시길. 메리 크리스마스. 미안. 이따가.